저는 유산한 지 얼마 안 된 쓰니님에게 집들이를 강요하는 시부모님을 참교육하고 인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한참 즐겁고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설레이고 있어야 할 신혼인데 많이 힘듭니다. 얼마 전에 유산을 했습니다. 내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를 보낸 것이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시댁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중간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랑 때문에 더 진 빠지기도 했었고요. 결혼식 이후부터 시아버지는 저에게 호칭이 야 이거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을 저에게 너네 부모 이랬고요. 어른들끼리 나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엄마와 동갑이세요. 친정아빠는 시아버지보다 6살 많으시고요. 굳이 나이를 따지자면 이렇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사돈을 호칭하는데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의 부모를 호칭하는데 너네 부모가 말이 되나요? 이 문제로 신랑에게 몇 번 얘기했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원래 그렇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넓게 가져야 시아버지의 이런 막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며 신랑에게 따졌는데 할 말이 없는지 본인이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신랑 차를 타면 시어머니는 보조석 뒷자리에 타면서 제가 앉을 보조석을 앞으로 쭉 밀어서 뒷자리를 넓히셨어요. 앞이 좁아서 무릎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제 가슴에 남을 말씀을 참 쉽게 하셨는데요. 신행 다녀왔을 때 신랑 없는 데서 저에게 혼수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소파색은 니네 엄마가 골랐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 하셨고요. 나와 신랑이 사는 신혼집에 소파 색깔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색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없었네요. 처음에는 남들과 달리 나는 시댁과 잘 지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노력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감정 상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결혼 후 바로 임신이 되고 임신 4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아기집이 불안하고 유산기가 있다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5주도 채 안 돼서 입덧이 시작되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역해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입덧을 했습니다. 유산 위험 때문에 엽산을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입덧이 심해 물도 못 마시고 오렌지 주스로 겨우 끼니 해결했습니다. 엽산 먹으면 바로 토하고 12주까지 버텼습니다. 보통 그맘때쯤 입덧이 끝난다고 해서 조금만 더 견디자 했는데 결혼한 지 3달 조금 안 되어서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유산도 출산과 같이 생각하고 한동안은 조심하라는 말에 매사 조심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셨대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집들이를 안 하고 뭐 하는 것이냐고요. 신랑이 그 말을 전하길래 유산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좀 더 있다가 하겠다 말해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막무가내로 아직까지 집들이를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셨답니다. 속상했습니다. 제가 속상해하니 남편은 처음에 어른이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하더군요. 연애 기간부터 그때까지 신랑에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신랑에게 화를 냈습니다. 결혼하면 여자인 것이 죄냐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입덧으로 고생하다가 유산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집들이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시어머니가 정상이냐고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버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기분 맞추려고 억지로 집들이를 준비해야 하겠냐고요? 당신이 나에게 시어머니를 이해하라 강요하면 나는 누가 위해주고 이해해줄지 모르겠다고요. 나 이 결혼 생활 자신 없다고요. 신랑은 저에게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시어머니께 잘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시부모님이 지나는 길이라며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다짜고짜 집들이는 언제 할 것이냐고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묻더군요. 신랑이랑 다 얘기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신혼에도 저희 집 집들이를 기다리고 있고 할 것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나서서 시어머니께 전화로 다 얘기하지 않았냐고, 집들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있다가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글쎄, 좀 더 있다가가 언제냐며 당장 이번 주말에라도 집들이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는데 시아버지가 저보고 그렇게 시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은 어디서 배운 것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신랑이 시부모님에게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장가 보내놨더니 마누라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한다고 신랑에게도 뭐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러시는 것이 며느리가 시부모 버리게 만드는 과정인 것을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정을 뚝뚝 떼주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집들이가 뭐라고 유산한 사람 몸 추스르기도 전에 그렇게 집들이를 하라고 강요하시냐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어딜 어른한테 말대꾸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여태까지 참았더니 나를 너무 무시해서 나도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말대꾸를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야 라고 부르고 우리 부모님을 너네 부모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쌍놈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질러버렸습니다. 시아버지 찻잔을 드시며 손을 떠시는데 저는 아랑곳 않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막대먹은 행동으로 며느리와 원수를 져서 무엇을 얻으시려냐고 물어봤어요. 형님이 집들이를 재촉하냐? 애를 낳아본 사람이 내 상황을 다 알면서 집들이를 하라고 재촉하는 것이라면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떨리고 눈물이 나오려 하는 걸 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집은 본인이 해준 것이니 저희 둘이 나가서 알아서 살며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집값도 반반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혼수만 해오라고 하셨던 것이 이렇게 집해준 유세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냐고. 집 돌려드리고 친정에 얘기하면 친정에서 이 집보다 더 좋은 집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이 집이랑 함께 당신도 시댁에 반납하겠다고요. 신랑이 나는 내 와이프 따라갈 것이라고 하며 저에게 어딜 가게 되던지 간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할 말 없다 하시며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신 뵐 일 없을 것이라며 저희는 곧 나갈 것이니 이 집 얼른 처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시고 신랑이 저에게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다고 실망스럽다며 함께 나가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부모에게 꼼짝도 못하던 신랑이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처가에 부담 주기 싫다며 둘이 투룸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투룸이든 원룸이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시어머니 전화번호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안 받고 있습니다. 전화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만약에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요. 친정엄마에게 모든 사실 다 얘기했더니 시부모님이 사과하시면 사과받고 풀고 지내라 하는데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버한 것인가요? 어른에게 너무 심하게 행동한 것인가요? 친정이나 친구들은 전부 제 편에서 말을 해줄 사람들이라서 제3자의 입장인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아버님의 나쁜 행동에 쓰니님과 신랑분이 결단을 내려 사이다 발언을 하고 인연을 끊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아들 둘 키우는 30대 중반 여자예요. 신랑과 연애는 7년을 했고요. 신랑은 외아들입니다. 오랜 연애 끝에 이 사람과 헤어질 것도 아니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과 사귈 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처음 갔을 때 정말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공평하고 수평적인 관계시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시아버지가 곧 왕이셨어요. 모든 것이 시아버지 말씀대로 돌아가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좀 재산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심할 정도로 어머님을 무시하고 부려먹고 그랬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순하고 착하신 분이세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많이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신랑이 시부모님 두 분 중 어머니를 닮았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신랑과 결혼을 하고 시댁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보니 정말 시아버님은 심각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쫓겨오셨어요. 시아버님이 때려서 도망쳐 나온 경우도 있었고, 시아버님이 분을 못 이겨 어머님을 나가라고 쫓아내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신랑이 다음날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죠.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 인생이 참 가여웠어요.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이혼을 못하시나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그렇게 살던 중에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에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못 견디고 이혼을 하자고 했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의아스럽게도 저희 아버님이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를 어머님께 드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님도 이혼을 순순히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이혼하시고 어머님은 혼자서 사십니다. 그런데 웃긴 게 아버님은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아줌마와 재혼을 했어요. 정황상 누가 봐도 아버님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거죠. 그 아줌마는 대학생과 직장 다니는 자식, 이렇게 장성한 자식 둘이 있다고 하고요. 신랑은 그 아줌마를 싫어해요. 엄마는 고생만 하다가 남편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고 아빠에게 버림받았는데 그 아줌마는 아빠에게 대접받고 산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어머님과 이혼을 할 때 위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구셨던 아버님이 그 아줌마의 대학생 자식의 학비를 내주고 용돈도 잘 주고 한대요. 신랑이 화가 날 만하죠. 저희 둘째가 얼마 전에 돌이었어요. 돌잔치도 요즘은 안 하는 추세라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부르려고 했는데요. 아, 그 전에 백일잔치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둘째 100일에는 집에서 생일상만 차리고 사진만 찍어 주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바쁘셔서 저희에게 돈만 주셨고 시어머니는 오셔서 음식 차리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아이들을 어머님이 많이 예뻐해 주셔서 안 그래도 아이들이 맨날 할머니만 찾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100일에 저희 집에 온다고 며칠 전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더니 그 아줌마랑 글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할지를 모르겠어서 신랑과 상의를 하고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신랑이 그 얘기를 듣고는 노발대발 하면서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는 그 아줌마랑 오려거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신랑에게 화를 내면서 새어머니에게 그렇게 버릇없게 굴지 말라고 했대요. 신랑은 화가 나서 시아버님과 언쟁을 하다가 어쨌든 그 아줌마와 아이 100일에 오려거든 오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저희 둘째 100일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도 아버님은 그 아줌마와 저희 부부와 자꾸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만나게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거절했죠. 얼마 전 둘째 돌잔치가 있었는데요. 거의 한 달 전부터 아버님이 돌잔치는 어디서 하냐, 몇 시에 하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랑이 아버님께 돌잔치에 오실 거냐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당연히 오신다고 했답니다. 신랑이 오실 거면 혼자 오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줌마랑 같이 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셔야 하니까 아줌마랑 같이 오면 자리가 불편해진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도 어머님이 오시면 불편하다고 하시더래요. 신랑은 너무 화가 나고 아버님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셔서 그럼 친가 식구들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근본도 모르는 놈이라고 신랑에게 막 화를 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시작은아버님들이 신랑에게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하신 다음 아버님은 돌잔치에 못 오게 하시고는 작은아버님들과 사촌 형제들만 왔다 가셨어요. 그 일을 갖고 아버님은 서운하다며 신랑에게 밤에 술 드시고 전화를 하셔서는 계속 뭐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계속 아버님의 말씀에 말대꾸를 하면서 지지 않고 말싸움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신랑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하는 말이
아버님 재산을 우리가 못 받아도 상관없겠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신랑은 솔직히 말하겠다며 하는 말이 아버님 재산은 자기가 받아야 하겠어서 여태까지 아버님이 하는 행동을 참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놈의 재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불쌍하게 된 것도 그렇고 아버님과 그 아줌마의 행동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랑은 하고 싶던 말 다 하고 아버지랑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저에게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우리 엄마보다 나에게 더 잘해주신 어머니이신데 그렇게 시아버님께 버림받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신랑에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재산 안 받아도 우리는 먹고 살만 하니까 나중에 어머님이나 잘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신랑이 고맙다면서 엄청 울더라고요. 저도 신랑을 안아주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주말에 신랑이 아버님과 그 아줌마가 사는 집에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저도 그 아줌마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신랑의 뜻에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집에 있었습니다. 신랑이 점심때쯤 나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 죽는 줄 알았어요. 좀 이따 신랑이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의외로 밝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죠. 신랑이 아버님 댁에 갔더니 아버님과 그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주더래요. 신랑에게 아버님은 이제부터 아줌마를 엄마를 대하듯이 하라고 하시고요. 신랑이 그럴 수 없다고 했대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요. 어머님은 신랑 때문에 아버님에게 그렇게 하녀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혼을 안 하고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했는데 자식으로서 어떻게 아버지와 바람나서 엄마를 버림받게 만든 아줌마를 엄마처럼 대할 수가 있겠냐고 했대요. 그리고 여자에 현혹되어서 조강지처를 벌인 아버님도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서 신랑에게 앞으로 한 푼도 재산을 안 주겠다고 하더래요. 그 아줌마는 그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고요. 그래서 신랑이 아버님에게 그 재산 한 푼도 안 주셔도 좋으니 오늘부로 의절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찾아온 거라고 말씀드렸대요. 그 재산 아버지 의붓자식들에게 주던 아줌마에게 주던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대신 더 늙어서 힘 떨어져도 신랑을 찾지 말라고 말씀드렸대요. 신랑은 어머님 모시고 잘 살 테니까요. 그 아줌마와 의붓자식들은 어차피 아버지 재산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아버님 재산 넘기시면 바로 버림받을 테니 잘 관리하시고 운영하셔서 버림받는 일 없도록 하시라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대요. 버림받아서 신랑을 찾아와도 신랑은 절대로 모른 척 할 테니 그리 아시라고요. 그랬더니 아버님과 그 아줌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신랑은 할 말 다 했으니 마지막으로 인사드린다면서 아버님께 큰절을 하고 그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마음이 안 좋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신랑은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놈의 재산 욕심에 더러운 꼴 보면서 참고 살면서 일찍 암 걸려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럴 걱정 없게 되었다며 신랑은 얼굴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신랑이 그렇다니까 저도 그냥 좋았습니다. 신랑과 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 아버님과 신랑은 천륜으로 맺어진 부자지간이지만 그 천륜을 끊지 않으면 우리 부부가 너무 힘든 걸 어떡해요. 신랑을 위해 참고만 살아오신 어머님 인생은 뭐고요. 많은 분들의 평가가 두렵긴 하지만 저희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저희 부부 천륜을 저버렸다고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은 똘끼 충만한 시어머니, 편드는 시아버지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32살, 20개월 된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신랑과 2년 연애하고 약간 무뚝뚝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믿고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하게 다혈질인 분이십니다.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는 분이세요. 결혼 준비하면서 드레스 맞추는 것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를 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싫은 소리도 못합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저에게 화를 내서 한번 반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에게 가정교육 운운하시며 화를 내시고 신랑은 한동안 저와 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지 의구심마저 들었지만 어찌어찌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신랑 없으면 못 사시는 분 같아요. 아버님이 계셔도 전구 갈아달라, 핸드폰이 안 되니 와서 봐달라, 마트 가자 등등 아이 때문에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도 시어머니의 호출에 신랑은 바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만 아니면 신랑은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 쌍욕도 섞어가면서 화를 내요. 제가 욕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며 더 소리를 지르는 분입니다. 전화로 사람 참 피말리는 일도 부지기수이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따지고 들면 어딜 시어머니에게 반항을 하냐며 또 난리입니다. 그러고 나면 꼭 신랑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신랑 들으라는 듯이 힘든 것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시어미가 항상 도와줄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런 말 하면 제가 나쁜 년 되겠지만 시어머니 정말 재수없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2번 받으시고 병수발 제가 다 챙겼는데 그때에는 그렇게 불쌍한 척 하시며 이것저것 해달라고 다 죽어가는 말투로 말씀하시더니 건강 회복된 이후로는 제가 필요가 없어졌는지 다시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오더군요. 어머니 아프신 기간에는 짠한 마음에 정성껏 했습니다. 딸들은 한두 번 문병 온 것으로 끝이었는데 제가 병수발 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당신 병수발 다 한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죠. 지난주 주중에 오전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저에게 점심때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친정엄마가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하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그럼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이따 봐서 갈게요. 하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그래라 하셨습니다. 친정엄마 가시고 나서 시댁에 가려고 했는데 오후에 비가 와서 아기 데리고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시댁에 못 간다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친부모님들도 결혼한 자식에게는 점심에 뭐 하니? 밥 먹으러 올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청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화가 나면 신랑이 있건 말건 물불 안 가리시긴 하지만요. 그 다음 날에 제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제 부르셨는데 못 갔다고 오늘 가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린 것인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 특징이 기분 나쁘면 일단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이에요.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보다 하고 또 무슨 일을 벌이실까 걱정했는데 이젠 저도 지쳐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녁에 신랑 퇴근하고 밥 먹고 나니 신랑이 저에게 시댁에 잠깐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요. 아기 옷 입혀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느낌이 안 좋더군요. 평소와 다른 한기가 느껴졌고 어제 내가 안 온 것으로 또 이러시는구나 했습니다. 부엌에서 신랑이 부르길래 가봤더니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 김치 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바로 시어머니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부름에 친정엄마 왔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냐. 어제 김치하는데 너는 아기도 있고 와봤자 힘들까봐 점심때 밥이나 먹으러 오라 했던 것이다. 너네 친정엄마도 그렇지 시댁에서 불렀으면 잠깐 갔다 오라 해야지 시댁에서 부른 것을 알면서 그렇게 딸을 붙잡고 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 어제 뭐 할 일 있으시단 말씀 없었잖아요. 왜 말씀 안 하시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드세요? 저 너무 당혹스러워요. 라고 했더니 네가 나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한 거지? 네가 생각이 있으면 내가 점심 먹으러 오라고 했을 때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겠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필요 없이 시어미가 오라면 오는 거지. 친정엄마 온다고 시댁에서 부르는 걸 거절을 해? 앞으로 니네 엄마 반찬 가져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려는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시는데 저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저는 시댁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김치를 하셨는지도 몰랐고 친정엄마와 먼저 얘기가 되어 있어서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이게 뭐가 그렇게 죽을 죄라고 이러시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소리 지르시라고 하고 저는 부엌에서 나와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어딜 시어머니께 대드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너네 집에서 시부모에게 그따위로 하라고 가르쳤냐고 하시고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기 전에는 다시는 집에 발들이지 말라는데 저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냐고 했어요. 친정엄마와 먼저 얘기가 돼 있어서 어제 못 온 것인데 그럼 친정엄마랑 약속도 어겨가면서 내가 시댁에 달려왔어야 하는 것이냐고 아버님 이렇게 억지를 쓰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어머님이 김치를 했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나 이런 취급받고 시댁에 다시는 올 마음 없다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내가 다 했는데 앞으로는 시누이들에게 그런 일들 다 시키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친정부모님에게나 잘하며 살 것이라고 나를 이렇게 하녀 취급해왔으니 다시는 별일 없을 것이고 친손주들도 이제 없는 셈 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비만 오면 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시는데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줄 마음도 이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고 시어머니 병수발도 했으니 나는 며느리들이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은 저에게 한 잘못을 깨닫게 되더라도 저와 손주들은 평생 못 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안 살면 안 살았지 이러고는 못 산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무슨 정신에 나왔는지도 모르게 술술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서 신랑은 또 말을 안 하고 있길래 이딴 식으로 본인 부모 편들어서 침묵으로 시위할 것 같으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부모님이 나를 괴롭히고 무시할 때 당신이 막아주기를 했냐, 감싸주기를 했냐 말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했어요. 신랑이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화가 풀리지를 않네요. 시부모님 신랑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온 제가 너무 한심해서 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서없이 썼습니다. 비난보다는 위로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시댁 근처에서 살며 시댁의 밭일 집안일을 다 하고 살아온 쓰니님이 땅을 증여받은 사실에 난리치던 아주버님과 신우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돈에는 정말 부모 형제도 없는 것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둘째 며느리입니다.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형님이 멀리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집안일은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농사 짓고 계시는 시부모님은 3남매를 두셨는데 큰아들은 멀리 살며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큰며느리는 몸이 약하고 딸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 하시면서 저희만 부르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지금까지 맞벌이 했어요. 하지만 시댁과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주말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이틀 내내 밭일을 하고 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두 분이 안쓰러워서 꾹 참고 밭일하고 시댁 집 청소하고 왔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시부모님은 동네에 남의 논을 도지받아서 하시는 일도 하셨었는데 몇 년 뒤부터는 남의 논 도지 일은 그만두셨습니다.
시댁 옆에 밭 700평 정도만 일구시며 사셨어요. 700평에 이것저것 심으셔서 자식들 보내주시고 장에 내다 팔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언젠가부터는 때마다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수확하고 하는 것까지 예측을 하게 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에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쉬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작은 회사이지만 오래 다닌 회사라 사장님이 감사하게도 몸 추스리고 다시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말 오랜만에 쉬면서 병원에 마음 편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보시기에는 놀고 먹는 것으로만 보이셨는지 매일 저를 밭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도 가지 않으면 두 분이서 일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병원 다니면서 시댁에 갔습니다. 여름에는 시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소변을 흘리셔서 목욕시켜드리고 음식해드리고, 병원 안 가는 날에는 고추 심고 깨 심고 고추 따서 말리고 깨 털고 했습니다. 신랑은 부모님이 오라 하셔도 가지 말라는데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봄부터 여름까지 병원 다니면서 시부모님 밭일 해드리다가 몸이 좀 나아져서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김장하려고 배추 무 뽑아서 절이고 시댁에 아주버님과 신우 와서 그날 함께 김장 끝내고 김장 나눠 갔습니다. 김장 끝나니 도토리 앙금과 남은 고추까지 다 빻아서 오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고춧가루가 적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내가 고춧가루를 빼돌리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신지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어서 울기도 여러 번 했어요. 작년부터는 힘드시다고 이불까지 빨아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랑은 자기 형과 누나네는 전화도 제대로 안 하는데 저보고 왜 시댁에 가냐고 하며, 주중에 어머님이 부르셔도 가지 말고 주말에도 신랑 혼자 갈 것이니 따라오지 말고 병원이나 잘 다니라고 했지만 어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일이 없는 겨울에도 2주에 한 번씩은 주말에 시부모님 찾아뵈었어요. 그러던 중 작년 연말에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땅을 증여해 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댁 밭 중에서 150평 정도가 길이 나서 수용이 되는데 그 보상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밭을 증여해 가라는 말씀이셨죠. 자식돌이는 전혀 안 하는 아주버님이지만 자기가 장남이라고 집과 땅은 전부 본인 거라던 아주버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시누이도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았고요. 시부모님의 말씀이 하도 엄청나서 신랑이 형과 누나랑은 얘기가 된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증여를 해가라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가 무슨 사단이 날 줄 알고 그렇게 하냐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일해온 밭이고 당신들을 지금까지 모시고 산 것과 다름없으니 이 땅은 너희들 것이라고 하시며 증여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증여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시부모님이 얘기할 것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냥 시부모님 가여워서 일 도와드린 것 뿐이니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얘기가 되면 그때 증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저보고 참 순진하기도 하다면서 걔들이 니들 주라고 할 거면 내가 말없이 증여해 가라고 하겠냐 하시며 잔소리 말고 증여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신우에게는 집을 나눠 가지라고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증여세까지 내주신다며 증여해 가라고 하시니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몸도 힘든데 밭일 하라고 부르실 때는 원망도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마음속으로 제가 고생한 것을 다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말씀만도 고맙다고 하며 울었더니 시아버지께서 신랑에게 세무사 찾아가서 증여세 알아보고 일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세무사와 법무사를 찾아다니면서 증여를 받았어요. 보상금으로 증여세를 내고도 돈이 남아서 시부모님께 갖다 드렸더니 그 돈도 너희들 거라며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시고 아직 밭일도 할 수 있으니 나중에 힘들어지면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만 일한다고 불만도 많았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일하며 저도 아이들도 시부모님과 정이 많이 들어 우리가 나중에 모셔야 하나 보다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또 나약한 말씀을 하시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저 시부모님을 내 아이들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시라 돕고 일해드리고 아이들과도 정이 많이 들어 나중에 모셔야겠다고 생각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은 제가 그렇게 시댁에서 고생을 하면 처가에 면목이 없다며 일하러 시댁에 가는 것을 말리곤 했었던 것이었고, 제가 작년에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다닐 때부터는 화를 내며 말리곤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신랑과 얘기 끝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받을 것을 받는 것이니 앞으로 부모님께 지금처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차례 지내고 신우도 점심에 와서 다 모이라고 하시고는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내외와 신우 내외 앞에서 저희가 땅을 증여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동안 일하며 고생한 것과 앞으로 시부모님 노쇠하시면 저희가 모시고 살게 될 것 등을 얘기하시며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니 저희에게 전부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버님과 신우 둘 다 놀란 듯이 말이 없더니 신우가 딸도 자식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본인이 장남인데 차남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큰 소리가 났고요. 저와 신랑도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 여러 소리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우가 그럼 자기 몫은 누구한테 달라고 하냐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너희 시아버지한테 가서 달래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형님이 저에게 부모님 옆에서 살면서 연로하신 시부모 꼬셔서 재산 다 차지했다고 비열하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계속 장남 운운하면서 난리치고요. 신랑이 화가 나서 아주버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남이 집안일 다 하고 살았던 옛날에 장남이 어렵게 살면 제사 못 지낼까봐 장남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던 것인데 우리가 장남 역할 다 했으니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요. 저도 화가 나서 멀리 산다고 해도 형님네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 주말 이틀 중에 하루라도 와서 시댁에서 일한 적 있냐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장남이라고 재산을 받아야 하면 세상에 그런 불공평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증여받으면서 아주버님과 신우네에게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당당해져야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소송 어쩌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소송으로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희들 생각이 이렇게 제각각인 줄 알았으면 저희에게 땅 증여할 때 집도 증여해 줄 것을 잘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시누이가 계속 어머님께 화를 내는데 신랑이 매형에게 마누라 하는 못된 짓을 안 말리고 구경만 하는 것을 보니 처가 재산에 욕심이 참 많았나 보다며 당장 마누라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 남편이 신우를 데리고 가더군요. 신우가 가고 나서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너무하시다고 하더니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하며 갔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걱정되었지만 그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시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친정에도 못 가고 눈치 보고 있는데 의외로 시부모님은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자식도 시집 장가 가면 제 식구들이 생겨서 저러는 것이라며 안 오면 말면 된다고 하시더니 사돈 기다리신다고 저희도 얼른 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의외로 퇴원하셔서 안심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땅 증여받고 아주버님과 신우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증여세 내고 남은 돈으로 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명절 다음 날부터 신랑에게 전화해서 욕하고 소리를 질러서 신랑도 화가 나 2천만 원씩 주려고 했는데 안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집을 형과 누나에게 나눠줄 거라고 하셨는데 이왕 부모님 꼬셔서 땅 증여받았다는 누명 쓴 마당에 진짜로 부모님 꼬셔서 집까지 증여받아야겠다고 말해버렸다네요. 저희가 일 다 했고 살림도 해드리고 살았는데 시부모님 재산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 것인데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드려보면 별로 걱정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일이 지나면 지들이 다시 오지 않겠냐고 하세요. 안 오면 말지 뭐 하시면서 양심 없는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고생한 것에 비해 너무 큰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하고 땅을 주신 것에 상관없이 마음속으로는 제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시부모님이 알아주고 계셨으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집안 형제끼리 싸운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내로남불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한 방 크게 먹이신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대학생 아이 둘 있는 아줌마입니다. 이젠 남편과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말도 시원하게 다 했고요. 몇 번을 시댁과 영 끊겠다고 다짐하고도 여지껏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조그만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술자리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신혼 때부터 부부싸움을 많이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별로 없어 아이들과 지금은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어요. 나이 먹고서는 요즘 들어 남편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어린 시절 아빠에게 다가가려 할 때 아빠가 아이들을 밀어냈던 것처럼 지금은 반대로 아이들이 아빠를 밀어내고 있네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라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술자리가 많았습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이라며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술자리에 쓰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남편과 많이도 싸웠어요. 남편은 룸사롱을 참 많이도 갔습니다. 남편은 사업상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 술값만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나 하는 생각에 남편의 술값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술집 여자를 옆에 앉혀놓고 술을 먹는 것이 기분도 많이 나빴습니다. 화를 내고 싸워도 사업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남편은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술집을 많이 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런 술집을 왜 가냐고 뭐라고 하면 남편은 항상 접대를 위해서 아가씨 나오는 술집에 가는 것이지 자기가 2차를 나가기를 하냐며 저에게 도리어 성질을 냈습니다. 근데 남편의 사업상이라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남편은 대학 후배를 만나도 룸사롱을 가서 술을 샀습니다. 그것도 사업상 술자리냐고 제가 따지고 들면 그 후배들도 나중에 자기에게 어떻게든 다 도움이 될 사람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돈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다가 주변 상황에 따라서 힘든 기간도 있고 한 것이 사업이죠. 그럼 사업이 잘 될 때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돈을 참 잘 썼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 지금껏 남편이 가져다 준 돈의 평균을 생각해 보니 일반 월급쟁이랑 별 차이도 없더군요. 그랬으니 제가 마흔이 다 되어서 아이들의 학원비라도 벌고자 일을 나가기 시작했겠죠. 남편이 사업상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술자리에서 쓴 돈만 아니었어도 꽤 큰 돈이 모였을 텐데요. 이런 이유로 남편과 많이도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포기를 했지요. 제가 속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사업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면 룸사롱을 가던 뭘 하던 상관없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전업으로 생활을 했던 것이 습관이 되어 지금껏 저도 일을 하지만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5년 정도 되었을 때에는 남편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2차를 갔다가 온 것을 저에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속옷을 뒤집어 입고 들어온 것을 보고 제가 추궁을 해서 걸리게 된 것인데요. 그 배신감에 이혼안에 만회하며 엄청 싸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고 못 살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사업상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남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자한테 마음 줘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그때는 제가 멋모를 때라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도 제대로 못했네요. 신우 남편도 사업을 하는데 신우도 남편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더군요. 사업하는 남편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고요. 신우는 저에게 결혼 생활의 실상은 영화나 드라마와 많이 다른데 제가 너무 영화를 많이 본 것 아니냐며 실전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고모부는 사업으로 돈이라도 많이 벌어다 주니 신우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사업으로 벌어다 주는 돈이 신우의 남편만 못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후로는 남편과 잠자리를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의 숨냄새가 너무도 싫어서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소름 끼치게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분명 아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편들어준다고 남자는 마음 줘서 여자랑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시어머니에게 실망도 크게 했고요. 언젠가부터는 남편에게 관심을 적게 두고 생활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지 않을 바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살 것 같았거든요. 이혼하지 않고 여지껏 살고 있는 저를 결단력 없다고 욕하셔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여러 번 마음 먹고 법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흐지부지 되어서 여지껏 살고 있지만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할 도리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하고 삽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잔소리도 많이 했지만 제가 마음이 안 가서 그냥 그렇게 하고 사니 시부모님도 언젠가부터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시댁에 불려가고 난리가 났었네요. 시댁에 다녀온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다가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글쎄, 고모부가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생활비까지 대주며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얘기였어요. 고모부가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하기에 넉넉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전에 이 차를 다녀온 것을 알게 되어 우리 부부가 사내 안 사내 하고 있을 때 신우가 남편의 편을 들며 저를 순진하고 뭘 모르는 사람 취급했던 것이 떠오르며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우는 고모부와 싸우고 집을 나와서 시댁에 와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느 날 매형이 누나를 데리러 시댁으로 온다고 했다며 시부모님이 오라고 했다고 하며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도 같은 여자로서 고모부에게 화가 난다고 하며 함께 가자고 했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신우는 다 죽어가는 환자처럼 시댁에 있었습니다. 신우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신우 둘 다 사업하는 남편을 둔 처지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얼마 뒤에 고모부가 오더군요. 고모부는 장모님, 죄인 왔습니다 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계시고 어머님은 이른이 넘으신 연세에도 고모부를 엄청 혼내셨어요. 가정 있는 남자가 여자에 미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시며 고모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딸을 못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당신 아들이 그랬을 때는 저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하시던 분이 당신 딸이 같은 꼴을 당하니 속에 천불이 났나 보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모부에게 얘기했어요. 고모부, 평소에 정말 제가 존경스럽게 생각했는데 형님을 두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처남댁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에게까지 죄송할 거야 없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남자는 여자랑 그러는 게 마음 줘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저는 이해해요. 사업하는 남편이랑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고모부는 크게 잘못한 거 아니니까 기죽지 마시고 당당해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땡땡 아빠가 예전에 술집 여자와 자고 들어왔을 때 저에게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잊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그건 남편이 여자와 하룻밤 보낸 것이고 고모부는 두 집 살림을 하며 돈도 엄청 쓴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같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모부는 남편에 비해서 돈을 몇 배는 많이 버니까 그래도 된다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냐고 했어요. 고모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형님이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시부모님도 고모부가 돈도 많이 드리고 했으니 고모부가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되는 사람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남자는 사업하다 보면 여자랑 이렇게도 얽힐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고모나 나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이해 못 해주고 속 좁게 굴면 고모부가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남편에게 제 말이 틀렸냐고 했어요. 당신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내 말이 맞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들이 한 짓은 감싸주더니 딸이 똑같은 일 당하니까 화가 나시냐고 했어요. 며느리도 친정에 가면 귀한 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예전에 술집 여자와 자고 들어왔을 때 친정엄마 속상해할까봐 친정에는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형님은 부모님 속상해할 거 뻔히 알면서 친정에 와서 이게 무슨 철없는 행동이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딸 편들어주면 딸 부부 갈라서라는 것밖에 안 되니 얼른 형님을 혼찌검을 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고모부에게 시어머님과 신우가 저한테 예전에 하셨던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테니 저 자세로 좀 있다가 형님 데리고 잘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고 나오듯이 시댁에서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가슴이 너무 시원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네요. 그 다음 날은 또 예전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말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고요. 이젠 시댁에 기본 도리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누구는 그냥 살라고도 하고, 누구는 당장 이혼하라고도 하고 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부모님 속상하실까봐 친정에도 하지 못한 얘기를 여기에 하고 나니 속 시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급여를 알게 된 이후부터 질투와 막말을 하던 고등 시절 친구들을 시원하게 정리해버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관계를 유지해온 친구들과 얼마 전 만남을 마지막으로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던 고등 시절을 함께 보내고 졸업 후 10년 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던 친구들이라서 아쉬움도 남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이제 저는 1년에 몇 번 연락을 주고받는 대학 때 친구들 몇 명 이외에는 친구가 없네요. 회사 동료, 선후배들, 아이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이 저희 친구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뭉쳐 다니던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저는 4년제 대학을 진학했고 그 친구들은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각자 다른 학교를 다녔지만 저희는 대학생 시절에도 자주 만나며 우정을 나누었어요. 제가 한창 3, 4학년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할 때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공부를 잘한다고 돈 잘 버는 것이 아니라고 사회생활 선배로서 하는 말을 참 많이도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150 정도의 초임을 받았고 연봉 상승 커리어 등과는 거리가 먼 일을 했고 저는 친구들보다 2년 늦게 전공을 살려 3천 조금 넘는 연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 급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참 취업을 준비하던 때에 사회생활에 대해 내 미래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던 친구들이 제 연봉을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제가 거리감을 갖게 된 것일까요?
저는 승진을 하고 직급이 올라도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얘기 자체를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 생활을 9년째 하고 있고 워킹맘으로 일하고 집안일도 신경 쓰며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과정을 겪으며 제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제 자신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돈도 별로 못 벌 바에는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친구들의 선택을 단 한 번도 비하한 적 없이 있는 그대로 친구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1년 전쯤 친구들 중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제가 잠시 회사 일로 전화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가방 속에 있는 연말정산 내역서를 친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의 제 연봉이 친구들에게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진짜야? 너 연봉 이거 맞아? 하는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계속되는 질문들 속에서 저는 친구들이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친구들은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넷이서 들어가 있는 단톡방 외에 친구들 셋만의 단톡방을 만들어 얘기를 나누고 저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저희의 우정은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친구들을 오해하는 것이라며 제 자신의 자격지심을 무척이나 비난했습니다. 저는 저의 벌이로 인해 친구들이 저에 대해 그렇게 심한 적개심과 배신감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승진 욕심, 돈 욕심, 보통의 부모들처럼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욕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가진 센스, 활발한 성격, 외모 등을 갖지 못해서 저는 오로지 노력으로 지금까지 성과를 이루어 왔는데 저희 성과에 대해 친구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그런 큰 돈을 버냐고 하더니 윗분들한테 잘 보였냐? 요새는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면서 승진하는 여자도 있다더라 등의 말을 단톡방에서 농담을 가장해서 저에게 던질 때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 자신들의 장점에 큰 자부심으로 세월을 보낼 때 저는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제 자신을 책망하며 시간을 보냈고 친구들이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즐겁게 보냈던 세월에 저는 큰 회사들이 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여러 가지 지식과 능력을 제 머리와 몸속에 넣었고 친구들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해준다며 놀러 다닐 때 저는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이를 뒤로 한 채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구들이 저의 연봉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저에게 밥을 사라고 하던 친구들에게 나는 상속받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받는 급여를 너희들을 위해 쓰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달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얼마 전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셋이서 요즘 회사에서 여자들 부정한 방식으로 승진하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이에 안 맞는 직급을 가진 여자들은 낙하산이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승진을 한 것이 아니겠냐는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네 남편은 그런 거 의심 안 해? 라고 묻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한 것 같다고? 나는 너희들이 놀고 먹을 때 공부했고 너희들이 찬란한 20대를 보낼 때 나는 찬란한 20대를 버리고 회사를 선택한 것일 뿐인데 너희와 나의 선택이 다른 것일 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제 말을 비꼬더군요. 너희들은 남편 외벌이로 대출금에 머리 아파가며 살고 있는데 나도 대출금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전세를 준 빌라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빌라를 살 때 대출금이 조금 남아있긴 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진 빚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니지만 나도 너희들과 빚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부럽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에 너희들은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아이 친구 엄마들과 커피숍에 가서 수다 떨고 점심 먹고 아이 데리러 가면 시간이 딱 맞다고 자랑했는데 사실 나도
내 아이에게 너희들처럼 밀착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듣지 않고 제 할 말만 했어요. 너희들은 남편을 뒤에서 흉보면서 돈돈거리고 살지만 그래도 아이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낼 시간이 나보단 많은 것이 나보다 훨씬 행복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암시를 걸며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15년 우정을 이런 식으로 버린다고 저를 비난하던 친구에게 말했어요.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요. 나는 너희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한 적도 없고 내 상황을 자랑한 적도 없는데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따로 모여서 뒤에서 나를 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 참아 주었으면 너희들에게 나는 해줄 만큼 해준 것이니 후회도 미련도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너희들의 말 속에 뼈가 들어 있었고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냐고 말해주고 너희들 밥 사줄 돈으로 내 아이에게 투자할 것이고 너희들 만나서 스트레스 받을 시간은 회사, 남편, 아이를 위한 시간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는 제 뒤에서 욕을 하는 친구들에게 돌아서서 질투에 눈먼 천박한 년들이라고 한마디 욕해주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마음이 허하네요. 이렇게 저는 15년지기 친구들과 절연을 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를 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있다 없다로 비교질하고 자신이 좀 뒤처져 있다 싶으면 끝없이 이간질하는 제 친구들 이야기를 적은 것 뿐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래요. 이젠 저에게 오래 두고 사귄 친구가 없어 여러분들께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놀기 위해서 아이 맡기는 신우, 받아주는 시부모님을 참교육해 주었다는 분의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돌 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둘째 임신 6개월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 있어요. 신랑은 일반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제가 그때그때 할 말 하는 스타일이라서 심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원래도 무개념인데다가 남자 밝히는 신우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예전에 신우와 크게 싸운 적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시는 것을 가지고 신우가 시비를 걸어서 싸웠습니다. 신우는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안일 하도록 한다고 저에게 하도 뭐라고 해서 참고 참다가 집에 있는 것으로만 보여서 그렇지 나도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신우가 소리 지르고 욕을 해서 저도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신우 아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서 할머니가 뭐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 한마디 했다가 네 새끼는 얼마나 잘 되나 보자며 그 당시 갓난아기였던 첫째에게 악담을 해서 신우와 싸웠습니다. 신우가 정말 무개념인 딸인데 성질이 더러우니 시부모님도 뭐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신우는 더 기고만장하고요. 저희 첫째는 또래에 비해서 좀 느린 편입니다. 걷는 것도 그렇고 말도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런데 고집은 있어서 울고 짜증내는 일이 많습니다. 엄마인 내가 봐도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싶기도 해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서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2시쯤 아이랑 점심을 먹고 또 일을 하는데 오후에는 여러 업체에 재료를 주문해야 합니다. 이때는 정말 정신없어요. 중간에 아이 낮잠 재우고 놀아주다가 또 일하다가 저녁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일을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자꾸 신우의 아들을 주말마다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일요일만 일을 쉬는데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신우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며칠 데리고 있는 일이 허다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조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신우가 이혼을 하고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것이 안타깝다고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하셔서 더 그런 것도 같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조카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대답은 전혀 안 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주셔도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한 손으로 받습니다. 전에 한 번은 감기에 걸렸다가 다 나았다고 저희 집에 왔는데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입을 막고 기침하라고 했는데 저를 한번 쳐다보고 그냥 기침을 했어요. 아이가 어리고 임신 중이어서 감기에 걸리면 안 되는데 기침 재채기를 마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다 못해 제가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해라,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대답해라 등을 얘기했습니다. 조카가 저희 집에 오면 이런 것들을 비롯해 신경 쓰이는 것들 투성이에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불 밟고 다니고, 베개를 깔고 앉아 있고, 걸을 때 쿵쿵거립니다. 잔소리하면 한번 째려보고 딴짓합니다. 하루 종일 부산스러워요. 임신한 몸으로 일도 하고 첫째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두돌된 우리 아이보다 더 손 많이 가는 초등학생까지 돌봐야 하니 정말 쉴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조카가 우리 첫째를 봐주기도 하는데 얼마나 좋냐고 하시는데 답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모르세요? 제가 뱃속에 아이 하나, 시조카, 첫째까지 총 셋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손 많이 가는 아이가 신우 아들이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부모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오면 가장 데미지인 것이 제가 일을 못합니다. 아이 하나도 쩔쩔매면서 하루 일과를 해나가는데 아이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말 다 했죠. 낮에도 일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또 일을 해야 하는데 밤이 되면 너무 지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근래 들어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더 그렇고요. 조카가 저희 집에 와 있어서 제가 일을 며칠 못하면 고객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언제 택배 발송되냐고요? 사정을 설명해드리면 이해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참 큰 스트레스입니다. 시부모님께 제 사정을 설명드리고 남편도 제 편에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도 시부모님은 신우 아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잘라주시지 않으셨어요. 저 아이 낳고 신우에게 티 한 장 받은 적 없고요. 두 번 피 터지게 싸운 이후로 사이도 안 좋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무가내여도 제가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인데도 시부모님은 방학만 하면 조카를 며칠씩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남편에게 협박도 하고 타일러도 보고 하면서 시부모님께 잘 좀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당신 손에서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날 잡아서 시부모님께 얘기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용히 얘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시부모님과도 사건이 한 번 있어서 제가 뒤집어 엎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조카가 안쓰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빠 없이 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이 잘해준다 해도 아빠의 빈자리는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우는 남자를 만나다가 양다리를 걸친 것이 걸려서 유부남을 만나서 등으로 몇 번 경찰서를 들락거렸습니다. 조카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만도 5명 이상이 됩니다. 신우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주말과 방학 때 저희 집에 며칠씩 아이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동안 신우의 무개념 행동으로 괴로웠던 일들을 전부 적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패스하고요. 2주 전 금요일에 아버님은 신우네 집에 가셔서 결국 조카를 데려오셨습니다.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을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겠다고요. 아버님이 점심때쯤 나가시길래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신우네 집에 조카 데리러 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아버지 나가시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보니 불쌍하니 네가 이해 좀 해줘라. 가족인데 어쩌겠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신우도 주말에 쉬면서 아이를 여기로 보내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왈, 걔도 주말에 남자 만나고 얼른 재혼해야지 하셨어요. 그럼 신우 남자랑 놀러 다니라고 임산부인 내가 신우 아이를 봐줘야 한다는 말씀? 이런 생각이 드니 정말 맥 빠지더라고요. 딸 놀러 다니라고 만만한 며느리 고생하던 말던 상관없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집만 간단히 싸고 제 노트북과 작업할 때 쓰는 재료들을 가지고 친정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조카가 오면 일을 못해서 친정에 가서 주말 동안 일하고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다 큰애가 오는 것인데 뭘 그렇게 피신까지 가냐고 하시는 말씀 듣고 첫째까지 집에 두고 친정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전화해서 얘기하고 제 작업할 짐만 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에 가면서 시어머니께 앞으로 조카가 저희 집에 오면 저는 항상 친정으로 가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께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오랜만에 잠도 푹 자고 작업도 편안하게 했습니다. 잠을 잘 자니 작업도 잘 되더군요. 토요일 오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는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약속은 무슨 약속이겠어요? 아이들 돌보기 힘드니까 남편도 저처럼 피신 간 것이죠. 토요일 오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언제 오냐고 2시간 간격으로 전화하시더라고요. 저 일이 밀려서 일요일 저녁에 나간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전화하셔서 언제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힘드셨겠죠. 잠시도 눈 떼기 힘든 첫째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손이 더 많이 가는 조카까지 봐주시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이가 눈에 밟히긴 했지만 참고 친정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일요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와봤더니 조카는 집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물으니 토요일 저녁에 신우에게 말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셨답니다. 신우는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전화해서 난리치시고 데려가라고 해서 신우가 마지못해 와서 데리고 갔대요. 아버님이 신우에게 평일에 일이 있어서 저녁에 잠깐 데리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이제는 저희 집에서 재우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일요일 저녁에 신우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자기 아이 봐주기 싫어서 그렇게 친정으로 내뺐냐고 따지듯이 말하길래 나도 일이 있어서 어머님한테 아이 맡기고 일하러 친정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우는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고 하길래 맞다고 겸사겸사 친정 다녀온 것이라고 했어요. 가족 어쩌고 하는데 참 어이없어서 남자 만나느라 아이 맡기고 민폐 끼치는 것이 가족이냐고 했더니 저보고 각박하게 군다며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신우는 워낙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별로 기분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신우 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며칠씩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말로 백날을 해도 안 되던 일이 행동으로 옮겼더니 되었네요. 시부모님도 제가 없으니 신우 아들이 얼마나 손 많이 가는 아이인지 느끼셨겠죠. 당신들은 하루도 못 견디시면서 며칠씩 내가 떠맡고 있기를 바라셨다는 것이 좀 짜증나긴 하지만 나름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 걸 못하러 지금까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사이다라서 글 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 동생 결혼식에 쓰니님을 부려먹으려다 거절하니 비아냥거리던 새언니를 응징했다는 신우이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직장 다니는 미혼 여자입니다. 결혼한 오빠가 하나 있어요. 새언니의 여동생을 사돈처녀라고 하는 건 맞죠? 그 사돈처녀가 결혼 날짜를 잡았다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그래픽을 전공했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누구나 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겠죠? 다른 직종도 물론 야근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미세한 부분까지 수정과 보정을 하는 일이고 손 많이 가는 일거리가 많아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새언니가 얼마 전 사돈처녀의 청첩장 웨딩 영상 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전공과 직업이 그쪽이다 보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는 익숙해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할 때 제가 청첩장 디자인, 웨딩 영상을 만들어주고 웨딩 스냅샷도 촬영과 보정까지 다 해줬어요. 제가 몇 번이고 수정을 해서 오빠와 새언니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해주니 오빠와 새언니가 참 좋아했어요. 오빠는 저와 7살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오빠는 어려서부터 저를 잘 돌봐주고 감싸주고 했거든요.
아빠 같은 오빠의 결혼식이니만큼 하나뿐인 동생인 제가 힘들어도 다 해준 것이었고요. 그런데 새언니가 자기 여동생이 결혼하니까 자기 결혼할 때처럼 저에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어이없었지만 주중에는 제가 직장에서 야근도 잦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주말에 하루는 잠으로 시간을 보내고 하루는 데이트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좋은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새언니는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좋은 말로 거절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냥 새언니에게 바쁘게 회사 생활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해달라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할 걸 그랬어요. 거절하는 것이 미안해서 구구절절 사정을 말하며 거절했더니 새언니는 제가 우습게 보였는지 정말 새언니가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길래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돈처녀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대뜸 청첩장 만든 것을 언제쯤 받아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못한다고 새언니에게 말했는데 못 들었냐고 했더니 사돈처녀는 몇 시간 투자해서 그냥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며칠 걸려서 잘 만들어도 당사자가 수정을 원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그냥 편하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업체에 하시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처녀가 알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새언니가 좀 너무하긴 했지만 네가 이해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며칠 뒤에 새언니 인스타를 봤는데 진짜 어이없었습니다. 그거 좀 할 줄 안다고 열나 잘난 척. 재수없네. 네 시집 갈 때 보자. 이렇게 해놓고 사돈처녀가 공감이암. 이렇게 댓글 달고 화가 나서 진짜 제가 바쁘기도 하고 업체에서 하는 것만큼 신경을 써줄 수 없을 것 같아 거절한 것인데 그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새언니는 물론 사돈처녀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새언니가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데 제가 공방 로고나 디자인 그냥 해주었거든요.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건지 새언니와 사돈처녀가 저 보라고 인스타에 글을 올린 게 밤마다 생각나서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번에 거절했다고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좋은 마음으로 해줬던 것이 후회도 되고요. 생각할수록 열받아서 아빠에게 사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새언니와 사돈처녀가 인스타에 올린 글 캡처해서 오빠에게 보내고요. 오빠는 저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새언니에게 잘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제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거 좀 해주지 그랬냐고 하길래 시간이 이 정도 걸리고 작업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아빠는 그런 것을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거절한 것인데 새언니는 뻔히 알면서 새언니뿐만 아니라 사돈처녀까지 나서서 나를 비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도 좀 화가 나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니 자기가 올린 것은 저를 비방한 것이 아니고 아이 친구 엄마를 비방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이없어서 정말.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아이 친구 엄마를 비방한 글에 언니의 동생은 왜 공감한다고 댓글을 달았냐고 그건 분명 나를 비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새언니는 오해라고 하면서 저에게 무슨 자격지심 있냐고 묻더군요. 진짜 새언니고 뭐고 욕 나오려는데 내가 오빠와 언니 결혼할 때 해준 것들은 우리 언니라고 생각해서 힘들어도 해준 것인데 그걸 언니의 동생까지 해줘야 하는 것이냐 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보자고 했는데 내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나 결혼할 때 내가 언니에게 해준 것만큼 언니가 나에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아무리 언니를 사랑해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냐고 했더니 그럼 오빠가 어떻게 할 것 같냐고 비아냥대더라고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아빠에게도 알릴 것이고 언니가 나를 이렇게 종부리듯 부려먹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 집안 자체를 무시한 것이니 아빠도 많이 화가 나실 것 같다고 말했어요. 새언니는 아빠는 무서웠나 봐요. 자기가 다른 사람 얘기를 올린 건데 괜히 그런 글을 올려서 오해하게 했다며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계속 비아냥거려 보지 왜 안 어울리게 태도를 바꾸냐고, 아빠는 무섭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계속 오해라고 하는데 더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할 때 몸만 와서 아빠가 공방도 차려주고 다 해주고 나는 나대로 여러 가지 해줬더니 우리 집이 언니한테 우습게 보였나 보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누이 짓이나 할 걸 그랬다고 후회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시누이 짓 좀 해줄 테니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평소에는 순해 보여도 아닌 것은 아닌 분이니 언니 공방 차리는데 준 돈부터 아빠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새언니 공방은 저희 부모님이 차려주신 것이거든요. 새언니는 또 미안하다고 하더니 자기 동생도 저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하겠다 하더군요. 지금까지 실컷 비아냥대놓고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사과냐고 됐다고 했습니다. 새언니나 사돈처녀나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겠다 했어요. 근데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도 새언니나 사돈처녀와 다르게 개념을 탑재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번 주말에 오빠네가 부모님과 저에게 사과할 것이라며 온다고 엄마가 말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화가 덜 풀려서 사과 안 받고 싶어요. 새언니가 사과를 해도 좋은 소리 못 해줄 것 같고, 사과하러 온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면 저만 또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새언니에게 전화로 그렇게 말하고 나니 좀 시원하더라고요. 주말에 새언니가 사과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생각 같아서는 오빠와 새언니가 저희 집에 올 시간에 밖에 나가 있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죠? 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신혼 때부터 오빠 집에서 새언니 부려먹으며 얹혀 살려던 시누이와 편들던 시모가 참교육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두 돌 다 되어가는 딸 하나 있고요. 얼마 전부터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기 시작하면서 저도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신랑은 야근이 많은 직장을 다닙니다. 잠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주 3회 이상이 되는 야근을 견디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신랑을 보면 마음이 아리곤 합니다. 주말에는 신랑이 가사 일을 많이 하지만 야근을 안 하고 들어온 평일에도 저녁 먹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랑에게 평일에는 집안일 하지 말고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랑은 고집이 센 사람이라 제가 말려도 자기 시간 있을 때 집안일 해둬야 한다며 이것저것 집안일을 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잘 걷고 말도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 신랑과 잘 놀지만 갓난아기 때에는 신랑이 아이를 잘 돌봐주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신랑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육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신랑은 시간이 될 때마다 가사 일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신랑은 좀 냉정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자상하거나 사탕발림 같은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저를 그냥저냥 대해주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둘 다 홍기가 차고 이 남자와 헤어지면 또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랑이 전세로 살고 있던 빌라를 신혼집으로 했습니다. 도배와 장판만 하고 가전 조금 바꾸고 해서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 신랑과 시누이는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저보다도 5살이 어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정엄마에게 동생 하나만 낳아달라고 엄청 조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시누이가 귀여웠고 좋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누이와 저희 사이는 딱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해 왔는데요. 시누이와 남편의 사이는 결혼 전부터 온누이의 다정함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이 시누이를 한심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누이 얘기가 나오면 남편은 한숨 먼저 쉬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신랑 말로는 아무리 내 동생이지만 철도 아직 안 들었고 극 이기주의이며 얄밉고 이해하지 못할 행동도 많이 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자기는 피해보지 않으려는 성격 때문에 시누이와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자세히는 말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신랑이 시누이와 함께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냉정한 성격의 신랑이 시누이와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신랑이 시누이를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시누이는 저희와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걱정되셨는지 남편을 계속 설득했고 남편은 차갑게 거절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내 아내와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에 제가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신랑은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랑이 좋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해서 동생에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신랑은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자기만 따라오라는 말에 더 이상 신랑에게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후에 신랑과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신랑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누이가 도저히 혼자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신랑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신랑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와 같이 사는 것을 신랑이 허락하도록 저에게 설득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신혼 3개월에 접어드는 때라서 저는 어머님께 예의를 차린다고 신랑에게 잘 말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한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이 시누이와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신혼생활을 즐기는데 시누이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 때도 그랬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신랑이 시누이와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시누이와 같이 살면 제가 시누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초를 겪을지 뻔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보기 싫고 너 고생시키는 것도 싫은데 자기 동생으로 인해 제가 고생하면 자긴 못 참을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랑은 자기도 시어머니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신랑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니 너는 행여라도 마음 약한 소리에서 틈을 보이거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저와 신랑의 전화통에 불이 나고 그렇다고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자니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 새언니가 될 것 같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혼자 사는데 도둑이나 나쁜 놈들이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저희와 살아야겠다고 했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서 나쁜 짓 당하면 어떡하냐며 저희 부부가 사는 전셋집에 남는 방 한 칸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자취를 해본 경험이 없기에 시누이의 입장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도 저희 신혼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시누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이야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신혼 때라서 나쁜 며느리 소리 듣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 어머니, 제가 말해봤자 그이가 단호하게 싫다고 하네요. 어머님께서 그이한테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고 또 어머니 계속 말했다가 그이랑 부부싸움 했어요. 더 이상은 저도 못하겠으니 어머니께서 직접 그이와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하며 신랑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시달리고 나니 시어머니의 전화가 좀 잠잠해지더군요. 그리고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카가 태어났다고 시누이가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었는데 신랑이 왜 그토록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는지 알겠더군요. 시누이는 조카를 보고 싶다며 보통 토요일 점심때쯤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집이 방 2개짜리 작은 빌라라서 거실이 작아 식탁 하나를 놓으면 남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TV는 방에 있었는데 신우는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보는 것은 잠깐이고 저희 방 침대를 차지하고 TV를 켜놓고 핸드폰을 보다가 자다가 하며 있다가 저와 신랑이 식사를 차리면 슬그머니 나와서 먹고 또 침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있다가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번 시누이를 겪어보니 신랑이 왜 그리 시누이를 싫어했는지 알겠더군요. 신랑이 시누이를 몇 번을 내쫓으려 하는 것을 제가 말려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주말에 매번 오려고 할 때마다 저희는 친정에 가야 한다, 친정 식구들이 와서 안 된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시누이를 못 오게 했습니다. 시누이도 눈치가 있는지 더 이상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섭섭하다는 전화를 종종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에게 그렇게 매정하냐? 혼자 사는 애를 데려다 맛있는 것도 좀 해 먹이고 그러지. 올케 언니가 되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이런 소리 듣다 보니 저도 참기만 하면서 있기는 힘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뭐 하다 갔는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애가 혼자 살며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좀 쉬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는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 전화를 거의 안 받았습니다. 신랑에게는 이런 전화 어려워서 못 하시면서 저에게만 이러시니 저도 착한 며느리 그만두려고 결심을 하게 되더군요. 지난 추석에 시댁에 갔습니다. 차례 지내고 성묘 다녀오고 하는 동안 시누이는 늘 그렇듯이 저희를 본채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누이간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은 흥분을 해서 엄마가 그렇게 싸고 도니까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고 눈치가 없는 것이라고 따지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시누이도 저에게 가족끼리 너무 매정하다며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가 신혼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아가씨 뒤치다꺼리 하다가 우리 부부 싸우고 이혼했을 거예요. 아니지. 아가씨, 저한테 몇 대 맞고 사람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이 아가씨를 왜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아가씨 그렇게 이기적이라서 친구도 없죠? 라고 했더니 아가씨는 정말로 친구가 없었나 봐요. 자기 아픈 곳을 건드렸다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그걸 또 시어머니가 달래시고요. 신랑은 엄마가 이렇게 싸고 돌아서 얘는 사람 되기 글렀다며 가자고 해서 친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가씨, 우리 땡땡이 예쁘다는 말 한 번 안 한 아가씨, 앞으로도 우리 집에 올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다시 생각해보면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우리 아이를 조금만 예뻐해주고 조금만 안아주고 돌봐주었다면 제가 토, 일, 이틀 동안 시누이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바쳤을 것 같네요. 시누이가 내 동생이라 생각하고 대하려고 했는데 고모로서 우리 아이 조금이라도 예뻐하는 행동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차가워졌을까요? 시누이는 집에서 막내라서 귀여운 면도 있었는데 어딜 가도 그런 막내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니 오빠인 신랑마저도 시누이를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잖아요. 시누이도 사회생활이 몇 년인데 엄마 앞에서 울면 뭐가 되는 줄 아는 것을 보면 참 멍청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참 사람 됨됨이는 오래 두고 볼 일인 것 같네요. 신랑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신랑도 시누이에게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었대요. 동생이 뭘 좀 알고 행동하려나 하면 시어머니께서 싸고 돌아서 말짱 도루묵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조카보다도 본인이 더 아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누이와 그것에 동의하는 듯이 행동하시는 시어머니, 이젠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 해요. 저도 멍청한 게 처음부터 신랑의 뜻을 깊이 이해하려고 했으면 됐을 것을 괜히 착한 척 하려다가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온 듯하네요. 내일은 아침에 신랑 깨울 때 오랜만에 뽀뽀로 깨워봐야겠어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며 막말을 한 시어머니에게 평생 그렇게 막말을 하고 살 것이냐며
눈눈이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아기 엄마예요. 저희 아기는 5개월이고 젖먹이 아기입니다. 남편과는 2살 차이 나고 결혼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파혼하지 않고 결혼한 것을 보면 남편을 제가 많이 사랑했나 봐요. 저는 시댁이 너무 싫었어요. 친정 분위기가 좀 따뜻한 분위기라서 제가 가족들과 별 갈등을 겪지 않고 자란 것 때문인지 시댁에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시부모님은 상식 이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아들 결혼에 별 관심도 없는 분이었어요. 신혼집을 어디에 마련했는지, 식장은 어디를 선택했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을 가지면 돈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돈 없다는 말만 하시다가 결국 2천만 원 보태주셨는데 온갖 생색은 다 내셨어요. 무슨 집 몇 채를 해준 것 같이 생색을 내셨습니다. 예단비랑 반상기, 이불, 녹그릇, 명품 가방 등등 챙겨서 시댁에 갔더니 제 앞에서 시어머니는 봉투 열고 돈을 세셨습니다. 아, 1,000만 원이네. 이러시고는 물건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다 점검했어요. 그리고 만족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예, 너 예물은 적게 해라. 욕심내지 마. 라고 하셨죠. 눈치 없는 시아버지는 올 때 회는 안 떠왔냐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회를 떠갔거든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갈 때도 어디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떠오라 하셨던 분이에요. 파혼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아니? 막내 며느리가 제일 만만하다. 저를 째려보듯이 보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기선제압인가 싶었어요.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 시어머니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다음번에 시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셔서 갈 때 시댁에 잘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사가지고 갔어요. 저희가 들고 간 것은 거들떠도 안 보고 시어머니는 이상한 소리만 하셨습니다. 너 땡땡이 시험 본다고 찹쌀떡 사줬다며? 그 떡이 맵쌀이 섞였나 보다. 걔가 떨어졌잖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촌 시동생이 임용시험 중이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찹쌀떡을 보낸 걸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것이 찹쌀떡을 사서 보낸 제 탓이라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 후에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너희 돈 버는 거 나한테 맡겨라. 내가 생활비로 쓰고 남으면 저축해줄게. 이러시더군요. 미친 사람인 줄 알았네요. 그냥 마음속으로 잘할 필요가 없는 분이구나. 잘하면 더 요구만 할 뿐이겠네. 이러고 잘하려던 마음 접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시부모님에게 축하한다는 말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다른 말도 안 했으면 제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달라는 말도 한 번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너 친정 있잖아. 친정에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이러더라고요. 언제 제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했냐고요. 너 친정 있는데 내가 뭐 반찬이나 그런 거 해줄 필요 없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 원하지도 않았고 어떤 반찬이 먹고 싶다거나 하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애 태어나면 친정엄마한테 키워달라고 해라. 내가 시어머니와 잠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은데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겠냐고요. 도대체 이런 말씀은 왜 하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예정일이 보름 정도 남았을 때 시어머니는 백화점으로 저를 끌고 가셨어요. 이것저것 고르더니 한 40만 원 나오니까 20만 원은 내가 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꼭 갚아. 꼭 갚아야 된다. 이러고는 곧바로 너네 이제 명절에 올 때 나랑 아버지랑 봉투 2개로 해. 따로 주란 말이야. 이러시더군요. 아기 침대가 비싸니까 이런 거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너네 친정은 뭘 해준다니? 나는 이런 것도 해줬는데. 이러셨어요. 내가 굳이 병원 갈 필요 있겠냐? 너희끼리 알아서 잘 나아라. 너 친정 있잖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편이 이때 시어머니께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고 했더니 내 입 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냐고 성질을 내더군요. 아이 낳고 병원에 있는데 시어머니는 오셔서 10만 원이 든 봉투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칠순 때 너네 삼형제 200씩 준비하라고 통보하고 가셨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아이가 2.7kg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작다고 시어머니는 쟤 임신 중에 다이어트 했다며? 그래서 애가 저렇게 작게 태어났냐? 이러셨습니다. 이 말은 남편도 들었는데 그때서야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런 중간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요. 저도 그동안 어른들께 잘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고 우리나라 며느리는 시댁에 좀 눌려 산다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여러 가지 몰상식한 말들을 듣고도 그냥 흘려듣고 말았나 봐요. 근데 아이가 연관된 말을 들으니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찌 말을 그렇게 하시냐. 아이 가진 엄마가 어떻게 몸매 관리를 한다고 다이어트를 하겠냐. 확인된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냐. 대체 왜 그렇게 막말을 하시냐. 했더니 어른에게 싸가지 없게 군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친정엄마에게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얘가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 당황하셔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얘기하자고 하셨대요.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되고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은 처음 본다. 이렇게 말하시고 이런 무식한 행동 다시는 못하도록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지냈어요. 친정에서 명절 때마다 시댁에 선물을 보내고 그랬는데 답례는커녕 감사 인사조차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참고로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인데 아주버님들도 모두 결혼했습니다. 첫째 형님은 이혼하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서 함께 나가게 되어 이혼 위기를 넘겼다고 해요. 거기서 아이도 낳고 살다 돌아왔는데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형님 친정에 전화해서 가정교육 어쩌고 하는 바람에 이혼 위기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 형님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시댁과 영 끊고 살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고요. 시댁에서 첫째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형님이 가정교육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없이 따뜻한 형님이세요. 시댁에 할도리는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저희 첫째 형님입니다. 첫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외국 나가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진상 시어머니도 그립더라 하더라고요. 혼자 생각이 참 많았어요. 평생 시댁에 안 가고 살면 아이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도 난감했고 막상 간다고 해도 아이가 천박한 시어머니에게 뭘 보고 배울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막말인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돈을 봉으로 생각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뭐라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한 거 안다고 하시면서 풀고 살자고 하시더군요. 근데 아버님은 막말을 안 하신다 뿐이지 몰상식한 것은 마찬가지인 분이시거든요. 남편에게 이런 전화가 왔었다고 했더니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길래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대화로 잘 풀리면 좋고 아니면 확실히 내 의사를 전달하고 연을 끊겠다 했죠.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본인도 제 편에서만 얘기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 좀 그래서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갔습니다. 가보니 큰아주버님과 형님이 와 있더라고요. 잘 왔다고 하면서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이렇게 형님이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네가 어른에게 따지듯이 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하시더군요. 역시나였죠. 저는 시어머니가 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사돈댁인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른 분이라고요. 그런 망발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을 보면 상식이 통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시댁에 안 올 것이라고 했더니 형님은 그 마음 이해한다고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안 데리고 온 이유도 어머님이 아이 태어났을 때 헛소리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말본새가 그런데 애가 보고 배울까봐 더더욱 여기 못 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이렇게 당돌하게 말을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대꾸했죠. 어머님같이 무식한 분에게는 그래도 된다고요. 남편이 자기도 이제 여기 안 온다고 하면서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 내외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냐고.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 이렇게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려는데 도대체 시어머니 입에서 어떤 막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전화로 풀고 살자고 하셔서 조금 기대도 하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적반하장을 하고 계시다고. 오늘 올 때 만약 어머님이 적반하장을 하면 연 끊을 것이라고 남편과 얘기하면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첫째 형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했죠. 형님은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본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시부모님과 연 끊고 살더라도 우리 동서들과는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웃으면서 여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형님이 참 부러웠네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 사람 평생 마음 안 풀릴 테니 그리 알고 사세요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부모님과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살아계신데 안 뵙고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 마음에 좀 걸리지만 손주라고 해서 사랑해줄 분들도 아니니까요. 오로지 본인밖에 모르는 분들이니까요. 시어머니에게 더 모진 소리 못한 것이 좀 아쉬울 것 같지만 남편을 봐서 그 정도만 말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고 나니 좀 후련하네요. 이번 사연은 친정아버지를 간병하는 남편을 독하게 말렸던 시어머니가 본인 간병을 하러 오라길래 찾아가서 병실을 뒤집어 놓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병수발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요. 이 말을 하면서 몇 마디 독설을 덧붙였어요. 저는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남편도 외동입니다. 남편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둘 다 모은 돈이 적지 않은 편이었고 양가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받아 대출 없이 신혼집을 마련해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용 반반했고 따지고 보면 저희 쪽에서 조금 더 했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은 30대 후반이에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 하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잘하셨고 막말도 잘하셨어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나 봐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말대꾸 한번 못하고 살다 보니 남편과 싸우는 일이 종종 생기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이었지만 점점 제 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남편은 완전히 제 편이 되어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워낙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라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혼 때 친정에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하늘에 감사하기는 했지만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직장에 다니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빠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주 찾아가지 못했어요. 주말에나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엄마가 보호자로 있었는데 엄마가 넘어져서 무릎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죠. 그때 저희 남편은 퇴직을 한 상태였어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아빠 병원에 보호자로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병실에 함께 있으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죠. 답답하게 병원에 있으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 번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아빠 보호자로 있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시댁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네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했지만 남편은 계속 저희 아빠 보호자로 있을 것이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장인 병수발 드는 것을 그만하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럼 누가 보호자로 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돌려보냈대요. 시어머니는 바로 저희 엄마가 입원해 있는 곳으로 찾아가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외아들인데 장인 병수발이나 들게 하냐고 했대요. 돈이 없어서 간병인을 못 쓰는 것이냐 해서 저희 엄마는 참 무안했다고 합니다. 엄마 병실에 갔더니 엄마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셨어요. 엄마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와 저는 바로 간병인을 구했어요. 친정아빠 병간호를 간병인에게 맡겼고 저희 엄마가 좀 나아지고 나서부터는 저희 엄마가 아빠 보호자로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재활치료를 잘 받으셔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수로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어떤 거친 행동을 하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하세요.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수모를 준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화가 난다고 하십니다. 저도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고 아마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쯤 시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 결심을 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안 받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안 보고 살 것이라고 말해 놓았었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뜻을 얘기해서 더 이상 전화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으니 문자를 한 거겠죠. 시어머니 문자를 받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전 일이 떠올라서 화가 나기도 했는데 꾹 참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간병인 알아봐 드리겠다고 답장을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저에게 오라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가라고 전달하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바쁜 사람을 보내냐고 하더군요. 저는 더 바쁘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퇴근 후에 와서 본인 간병을 하라고 부른 것인데 남편이 오면 뭘 어쩌겠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싶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꾹 참고 대꾸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병 간호하는 거 저희 엄마가 싫어해서 못해요. 시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퇴근 후에 남편에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간병인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아빠 병원에 계실 때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끄는 것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저희 아빠 보호자로 계속 있겠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간병인을 구했던 것이었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비꼬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미가 수술한 지가 언젠데 참 빨리도 왔네. 남편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제 편을 들어 말을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어미가 입원했다는데 간병도 안 하냐고 큰 소리로 말하셨어요. 다른 환자들 들으라고 그렇게 크게 말씀하신 것이었겠죠. 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어머님 간병 못한다고요. 저희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 사람이 간병하고 있을 때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 찾아가서 간병인 구할 돈이 없어서 사위한테 간병시키냐고 따졌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서 지금까지 시댁 발길도 끊고 살았는데 어머니 간병을 하라고요? 일부러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앞자리에 계시던 환자분이 혀를 차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하시는데 제가 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랑 연 끊고 사는 거 어머니가 한 행동 돌려받는 거예요. 앞으로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저희 엄마도 그때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저희 엄마 찾아가서 사돈 어려운 줄 모른다는 둥 막말하셨잖아요. 지금도 저희 엄마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도 못 주무신대요. 제 말을 들은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시면서 이런 요즘에도 저딴 노인네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저희 아빠 간병하는 거 어머니가 마음속으로만 싫어하시고 말았으면 제가 이렇게 한이 맺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희 엄마 찾아가셔서 무안을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해서라도 어머니 간병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도 큰맘 먹고 문병 온 거예요.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으니 저희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에게 시원하게 말을 했으니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로 있으려고 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아빠 병원에 계실 때 잘 하려고 했는데 나는 당신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틀린 말 한 거 없다고 다독여 주었어요.
만약 네가 우리 엄마 간병을 해주었다면 장모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냐고 하며 간병인 쓰면 되니까 아무 생각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전화로 그날 있었던 일 전부 얘기해 주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냐고 혼내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럼 시어머니 간병을 해야 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괜한 소리를 네 앞에서 한 것 같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병원에 계시는 동안 자주 찾아뵈라고 하시더군요. 땡서방은 어쨌든 너희 아빠 병원에 계실 때 간병을 하려고 했으니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서 주말에라도 시어머니 간병을 할까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댁과는 평생 왕래 없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런 생각이 드냐고 저에게 바보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속이 복잡하긴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왜 그랬을까요? 굴러 들어오는 복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